안녕하세요. 홍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DLP, 그러니까 베스트 포토 폴리머라이제이션의 DLP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P 방식은 이제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DLP 반사경의 각도 제어를 통해서 액체 형태의 광 폴리머를 선택적으로 굳혀가지고 원하는 형상으로 고체화 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리소그래피의 원리와 유사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SLA 방식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빔 프로젝터입니다. 이게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반사경을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계속 이제 원을 계속 싸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빔 프로젝트의 빛을 가지고도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 앞쪽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콘신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구현을 한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DLP 프린팅 방식을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빔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제 반사경이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레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액체 용액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용액이 이 비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가지고 앞쪽에서 봤듯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이 클릭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빔을 가지고 이 반사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쪽에 이제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계속 빛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터를 사면은 이게 자동으로 한 층 한 층 내려가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손이 그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칸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내려주면서 실제로 여기에 실제로 이제 프린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이제 DLP 방식에서 구현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중간에 이제 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니까요. 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킵을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프린팅이 진행이 되고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프린팅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은 실질적으로 띄어낼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툭 띄면 이제 띄어집니다. 이렇게 띄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알콜로
이미 이제 요걸 표면을 좀 깨끗하게 좀 닦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티슈 위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알코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 사용되는 레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빛을 넣었을 때 이게 고체로 되는 그러한 레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LP의 3D 프린터를 구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워포인트와 실제로 파워포인트와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트 그리고 이렇게 레진을 가지고 간단하게 DLP를 구현한 부분들을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LP 구현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스텝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다 파워포인트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빔 프로젝트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실제로 엔터를 쳐가지고 하나하나 빛을 이렇게 쏘이고 그 다음에 각 레벨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어, 이제 실제로 요거를 갖다 닦아주고요. 간단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좀 날카로운 걸로 어, 해당되는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제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몰 체스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관련된 장비들 보면은 컴퓨터와 파워포인트 그리고 프로젝터 그리고 매그니파잉 글래스, 돋보기, 그리고 거울, 그리고 플랫폼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레진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것이 들어간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베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에 또 하나의 파생된 기술인 2PP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나노 포토닉이라고 해서 나노 레벨로 그러니까는 아주 정교하게 요 3D 프린팅을 하긴 하는데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광전자에 의한 플라스틱화 시키는 기술이며 나노 포토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펜토초 펄식 레이저를 사용해서 광폴리머 원재료를 선택적으로 층별로 고형화하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let's have a look at the experimental setup. For exposure, two different laser sources were used. A home-built non-collinear optical parametric amplifier which supports sub-10 femtosecond pulse durations, and a commercially available Titan Sapphire laser oscillator, the Pulse 1 from Wention, which supports sub-8 femtosecond pulse durations. The pulse chirp is precompensated by using dispersive double chirp mirrors and a calcium fluoride wedge pair. The focused laser beam transmits through the refractive index matching oil into the polymer deposited on the glass. This is the actual writing process of nanostructures. In doing so, the laser beam is focused 10 micrometers inside the material, and the sample is moved under the objective lens with translation in X, Y, and Z direction. This is the creation of supporting structures observed through the writing objective. The process is carried out in several iterations in different depths to protect the nanostructures. Varying the writing parameter leads to different structure widths and heights. This way, structures with a width of just 45 nanometers and a height of just 80 nanometers were realized.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은 봤고요. 자, 이렇게 봤고, 실제로 이제 요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밀한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2PP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은 독일의 나노스크라이브와 비엔나 대학의 위르겐 스탄플이 이끄는 AMT가 본 기술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 나노미터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스테레오 리소그라피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SLA에 비해서 훨씬 더 정밀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축에 대해서 0.0001mm의 정밀도를 가지며 일반적인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SLA3 프린터보다 약 250배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PP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1mm가 1000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200 마이크론이라고 하면 0.2mm인데 0.2mm의 사이즈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0.02mm.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0.02mm로 만든 거죠.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이나 파리의 에펠탑이나 그리고 요거는 0.0001mm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0.02mm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우주선을 만드는 부분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씌워가지고요. 그 해당되는 우주선들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좀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면은 형체가 위로 올라와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형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주 정밀한 20 마이크론 정도의 그런 정밀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체에 들어가는 의료용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 때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방식 중에 세 번째 머터리얼 제팅이라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식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MJ 방식은 정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제 고가형 장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MJ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머터리얼 제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폴리젯 방식. 그러니까는 폴리젯이라는 것은 스타라타시스가 주로 이제 이 방식으로 프린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SLA 방식과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을 합니다. 재료의 분사 방식은 잉크젯 프린터와 유사한 형태의 수백 개의 노즐을 통해서 분사되는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단면 형상으로 도포되고 이를 자외선 램프로 동시에 경화시키며 형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잉크젯 프린트헤드처럼 여기서 잉크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경화를 하는 UV 컬링 램프가 경화를 하는 형태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빌드 머터리얼 AB라고 해서 이제 빌드 머터리얼이 있고 서포트 머터리얼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재질이 잉크 형태로 액체의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가 경화를 하면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파트에 대한 서포트 스트럭처가 있고 빌드 파트는 실제로 만드는 오브젝트가 되어 있고 빌드 플랫폼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은 수조에 수지를 담아놓고 광원을 이용해서 경화를 시키는 것인데 반해서 머터리얼 제팅은 바로 재료를 분사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노즐과 자외선 램프는 플랫폼과 평행한 평면에서 이송되는 헤드에 함께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층이 성형되고 나면 플랫폼이 부착된 G축이 층 높이만큼 아래로 이송이 되어 다음 층을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즐을 통해서 형상 재료와 서포터의 재료가 선택적으로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노즐을 통해 가지고 서포터 재료도 분사가 되고 형상 재료도 분사가 되죠. 장점을 보면요. 서포터의 역할을 해주는 왁스를 함께 분사하기에 형상이 무너짐이 없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색상의 재질이 출시되어 다양한 색상의 시제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한 색상도 가능하지만 MJ 폴리젯 방식은 실제로 플라스틱 재질과 고무 재질을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레이저 사용으로 정밀도가 우수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레이어로 적층을 하기 때문에 표면의 조도가 매우 좋습니다. 자, 단점을 보면요. 광경화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소재의 선택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광경화성 수지와 서포터 왁스의 가격이 타 기술 방식의 재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주로 아크릴 계열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된 조형물의 강도가 약하고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변형 그리고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단점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출력물의 강도가 FDM 방식으로 프린팅을 하는 것보다 좀 약하죠. 다음에 UV 파장 대역의 빛에 경화되는 만큼의 빛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빛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구성이 약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출력이 완료가 되면 플랫폼에서 출력물이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헤라나 스크래퍼처럼 날이 얇은 도구로 플랫폼으로부터 출력물을 떼어내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요. 다음에 FDM 방식 같은 경우엔 베드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날이 얇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MJ 방식은 매뉴얼에서도 제품을 떼어낼 때 날이 얇은 도구를 이용해서 떼어내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머티리얼 제팅은 이러한 형태로 떼어내는 경우가 많고요. 플랫폼이 철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위치한 장소에는 에어컨 시설이 필요하며 보통 20도에서 25도씨의 온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는 약 50% 이하가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3D 프린팅 센터를 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온도를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온도를 한 20도에서 한 35도 사이, 30도 사이, 20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좋고요. 20에서 25도가.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름엔 시원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는 약 50% 이하를 권장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계 1위 회사인 스타타시스 회사인데요. 이쪽 회사에서 머티리얼 제팅 방식인 폴리젯 기술이 진화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에 하나의 재료를 가지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에덴이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고정 밀도, 그리고 미세 형상 조형 및, 그리고 아픈 덱, 그러니까 적층이 가능한 거죠. 얇은 벽에 적층이 가능한 3DP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2007년에 이제 코넥스라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이건 재료가 두 개를 쓰이고요. 세계 최초의 다중 재질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능한 3D 프린터가 출시가 된 겁니다. 다음에 2014년에는 코넥스 1, 2, 3가 나왔는데요. 재료가 이제 세 개의 재료를 쓸 수가 있고요.
세계 최초로 다중 재질하고 컬러 소재가 가능한 3D 프린터가 출시가 된 거고요. 2016년 J750이라는 모델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5억이 넘어가는 고가 모델인데요. 6개의 재료를 출시가 있고요. 세계 유일의 풀컬러와 다중 재질, 그리고 고해상도의 3D 프린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커넥스라는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파워풀한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2세대 모델 두 개의 머터리얼 갖고 만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Okay, so you've got a great idea for a new product. For people to really understand and get the message of your design, it's not enough to see it on a computer screen. You need to hold and feel a real model replica in order to truly judge the effectiveness of your intended product. And you can't wait weeks for someone to build it. With Objet's 3D printing technology, you can take your design idea and rapidly transform it into a functioning prototype. And you can do this with all the subtle details of your intended product built in, including the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of assembled goods such as this part. Welcome to the world of Objet, and to the newest member. 자, 여기서 Newest member of our multi-material 3D printer family, the Objet 260 Connex. The Objet 260 Connex is a compact system that punches well beyond its actual weight and size. And as you can see, it's small enough to fit into this tiny space. But what you get out at the press of a button is truly revolutionary. The machine produces superbly accurate and smooth model prototypes from a regular CAD design. And it combines the different materials.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재질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잉크를 뿌려주고요. 이걸 바로 경화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chine produces superbly accurate and smooth model prototypes from a regular CAD design. And it combines the different material components seamlessly, so there's no need for me to assemble or glue these different pieces together. The Objet 260 Connex multi-material 3D printer produces prototypes that look, feel, and also function like the real thing. This is the only technology available in the world that can do this and this and this and even do this. So what's our secret? Well, unlike other prototyping methods that are limited to just one material at a time, the Objet 260 Connex uses inkjet printing technology that can jet two materials at the same time. This allows you to produce models containing a whole range of material properties to more accurately represent your final product. Each layer of resin is just 16 microns thick, ensuring that all your design details come out in the final model. Parts with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such as this hard white material and this rubber-like black material, can be produced by loading two material cartridges into the machine. Objet's Advanced Studios software allows you to designate which material goes where in the same part. It can even mix two materials to create a whole selection of properties, such as this material, which is tough enough to simulate ABS-like engineering plastics in applications such as this, or even this, that can do this. What's also truly remarkable about Objet's multi-material technology is that you can build up to 14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textures, and shades into a single part in a single print job.
object has an incredible range of over 60 materials, from rubber to transparent to engineering plastics, with the ability to mix and match various combinations of each. A short time later, with a few thousand layers, and we have our finished prototype, complete with your different materials and even complex moving parts. From consumer goods and electronics all the way to research departments and medical applications, the Objet 260 Connex is an essential part of any design or business team who value creativity and want to rapidly turn that creativity into a successful end product. The Objet 260 Connex, the best, now in a smaller package.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동영상에서 봤듯이요. 실제로 머티리얼 제팅은 이제 그 정밀도하고 재료의 다양성 때문에 매우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싼 부분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폴리젯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뉴욕 쪽에서 실제로 이런 매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객의 이제 귀에 맞는 이어폰, 주문자의 귀에 잘 맞도록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이어폰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매장인데요. 고객한테 보일 수 있도록 매장 앞쪽에서 생산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J750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해상도 및 정밀한 파트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컬러 이미지, 그리고 투명 소재가 가능하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도의 소재와 연질 재료, 그러니까 강한 소재하고 연질 재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제품을 가지고 활용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사필로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글라스 및 안경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빠른 제품 출시하고 규모가 큰 기업에서의 복잡하고 긴 사내 업무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기존의 제작 방법을 보면은 2D하고 3D 디자인을 하고 CNC 가공을 하고 수작업에 의해서 핸드크래프트 가공을 하고 도색을 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 상단의 부분으로 갔다면은 J750을 도입을 함으로써 디자인을 한 이후에 실제로 바로 이렇게 프린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생략을 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서 기존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가지고 가는데 15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6시간이면은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이 가능하고요. 컬러도 사용이 다 가능하고 투명 소재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폴리젯 재료를 보면요. 강경화성 수지인데요. 그래서 포토 폴리머라는 게 포토 라이트하고 폴리머.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포토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같은 형태의 수지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액상 상태의 재료가 빛에 노출되면 경화되어 고체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방식이 약간 프린팅 방식이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잉크젯 프린터 같이 해당되는 그 재료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바로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실제로 붙이는 형태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약간 다른 방식인 거죠. 프린팅 방식이. 근데 재료는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폴리젯 재료는 광경화성 아크릴 계열의 액상 재료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생체적인 합성,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경질 재료, 이런 것도 폴리머 재료고요. 이러한 형태도 폴리머 재료, 연질도 있고요. 여러 경도의 연질 재료, 연질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질 재료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안경 점용 진단 기기를 만드는 일본 회사에서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만드는데요.
코넥스 3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18개월 이상의 사전 임상 시험을 하고 최종 제품으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작업이 수월한.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안경점용에 이렇게 적용을 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사출 성형의 이제 인젝션 몰딩이라고 해서 사출 성형을 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몰딩을 사용하는 경우, 앞쪽에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FDM에서도 좀 보여드렸지만은, 요거는 이제 머터리얼 제팅에서 몰딩을 하는 부분인데요.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스틸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절감이 되는 거죠. 시간이 알루미늄이나 금속을 할 때는 30일이 걸렸던 게 7시간이면은 몰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프린터에서 직접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으로도 실제로 한 금속 대비 75%, 알루미늄 대비 44% 절감이 됐고 시간은 97% 절약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머터리얼 제팅의 또 다른 형태인 MJM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쪽에 폴리젯이라는 방식은 이제 스트라타시스라고 해서 세계 1위 회사에서 만든 이제 그러한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3D 시스템즈라고 해서 세계 2위 회사에서 만든 그러한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세계 1위와 세계 2위 회사의 제품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이고 다른 어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MJM 방식을 보면은 정밀도가 아주 좋은 거죠. 폴리에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MJM 쪽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강경화성 수지를 이용한다는 부분들처럼 투명한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SL 방식하고 SL이나 DLP 방식과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단점을 보면은 3D 프린팅 방식 중에서 재료의 강도가 약한 편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변형 발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머테리얼 제팅의 약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작 속도는 중간 정도이고 가격이 비싸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번 차시에는
그 머터리얼 제팅 방식을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베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에서 DLP 방식,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노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2PP라는 방식, 그리고 이제 머터리얼 제팅 방식에 대해서, 머터리얼 제팅에서 폴리제카 MJM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차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